네,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좀 약간 좀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게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알레르기처럼 아주 강력한 분비물을 갖다가 사이토카인이라는 강력한 분비물을 폭풍처럼 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고령자 분들이 있죠. 하기는 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젊은 분들에 한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기침이 계속 이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걸렸을 때는, 그리고 확산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되겠죠, 비말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늘 제가 위산 관리라든지 이제 면역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스스로한테 좀 강구를 좀 하셔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어쨌든 좀 대구 경북 지역에는 우리도 지금 모두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국제 간의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여러분들 또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도 좀 꺼리게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이것도 아마 빨리 지나가진 않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어제 말씀드렸던 치료법을 좀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각자가 위생 관리를 철저히 좀 잘 하시는 방법밖에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TV라든지 이런 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아주 위급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갖다가 이제 펼쳐야 될 상황인데, 이 정책이 크게 우리는 보면은 국가에서는 보니까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정 정책을 펼치는 부분인데, 뭐 소비가 지금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정 정책을 이제 지금 진행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체에 있는 곳에 특히 여러분들 조금 만약에 힘든 여러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특히 관리단에서 그래서 더욱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관리단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 그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다 주인이신데, 결국에는 이렇게 관리업체라든지 그 시행사에 있는 그런 사람들 또는 관리인이 지금 몇몇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관리비도 지금 부풀러 있고 평당 굉장히 좀 뭐 몇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더욱더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가지고 이제는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소유주분들과 입점주분들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 근로자라는 분들은 이게 그 직원들 있죠. 지금 근로자는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거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해야 되고 주의 감독을 갖다가 우리 소유자와 입점주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거는 명심하셔야 되고요. 관리업체는 그냥 인력 관리만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니면 자치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노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뭐 상담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좀 꽤 많이 옵니다. 저는 오는데 오늘 또 그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여러분들 그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다 이게 직원들은 다 상시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딱 안 되는 경우는 사업주 본인, 우리 관리단에 있는 사람들, 관리단에 사람들은 사업주 본인은 상시 근로자가 될 수 없고 파견 근로자 같은 게 상시 근로자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내일이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5인 미만에 있는 상시 근로자라든지, 또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에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관리단에서, 또는 관리업체에서 반드시 그걸 좀 비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관리단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시 감독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죠. 제가 처음에 그거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요. 우리 그 관리단에서 의무사항입니다. 그 채용할 때 작성 계약 또는 지금처럼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인건비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제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변경에 되는 그 근로 계약서 있죠. 그걸로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한부 고배해주고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관리단에 그 비치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반드시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갖다가 사업장에 그러니까 우리 관리사무소에 딱 비치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근로자 명부라든지 임금 대장 등 근로계약에 대한 중요 서류는 3년간 걸쳐가지고 사업장에 보관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 관리사무소에 보관했다가 어느 누구라도 입점주나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다면 보여주셔야 되고, 다만 직원에 대한 그런 거 있죠.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만 딱 빼시고, 아셨죠? 그런 것만 빼시고 있죠. 싹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인적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좀 문제가 있는 거 빼고는요. 여러분들 다 보여주시면 되는 거, 그거 다 드리면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열람 등산은 반드시 누구라도 보여주십시오. 그 기본입니다. 그 보여주지 않고 이런 인간들은 오늘도 전화가 안 보여줍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안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관리비도 마찬가지고 다 보여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게 시간하고 휴일 부여할 수 있는 그 의무사항인데요. 우리가 근로시간을 만약에 4시간을 잡는다면 그 휴게 시간을 30분을 지금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그 1시간 이렇게 지금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무시간 중에 주는 겁니다. 1시간.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은 휴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급여에 포함되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휴게 시간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지금 근로자 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휴게 시간에는 점심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심을 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본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지. 그때 일을 시키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휴게 시간은 급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 같은 경우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업무하는 그거는 업무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거는 급여가 제공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렇게 페이닥터로 계시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환자가 지금 안 오는데 단지 대기하고 있으면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실 때는 대기 시간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있죠. 의미하는 바는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있죠. 이게 대기 시간도 업무 준비 시간을 이렇게 지금 보시고, 그거는 이제 급여에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근로시간을 4시간 잡았는데, 휴게 시간을 이제 늘려가지고 한 2시간이나 이래 두고, 아까 그 급여에 지금 속하지 않는 데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막 인건비를 막 이렇게, 줄이려고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는 되겠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너무 이렇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기본금액 이런 건 낮춰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원칙은 지키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직원분들은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들이 근로시간 4시간 주면 30분, 휴게 시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1시간 정도 잡으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는 급여에 이제 안 들어간다. 이건 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1시간 이렇게 개근했을 때 근로자 같은 경우는 유급 주 휴일에 대해서 주 휴일을 갖다가 부여하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주말에 놀더라도 하루는 급여를 준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근로자의 날이 있죠. 5월 1일이죠, 아마. 그때도 유급 휴일로 부여를 하고 월급은 물론 지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임금은 당연히 제때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료를 통해서 이제 드려야 되는 거죠.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저번에 보시면 이게 용역 같은 경우는 노동을 한 기간 끝을 났을 때, 그 다음 매달, 말일에 이렇게 주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 퇴직 14일 이내에 여러분들 퇴직금부터 해가지고, 각종,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청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4일입니다, 14일. 그 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본 사항이니까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해고 시에는 여러분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고 시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단에 우리 경영사항에 직원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씩 우리 줄여야 된다. 1년에 한 명, 2명씩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이, 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로 하는 부분도 있고, 과거에 많은 부분이 우리가 고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시설팀이라든지, 보안이나, 소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교체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이제 인력을 줄일 때, 인력을 줄여야 되고요, 여러분들. 많이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사항은. 그래서 해고 시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30일 이전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적어도 하셔야 됩니다. 20일 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적어도 한 달 전에 해고 예고를 안 했으면은 30일분간의 통상임금을 우리가 더 드려야 되거든요. 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30일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퇴직한 근로자분께서 경력증명서 또는 사용증명서 이렇게 하는데 청구를 하신다라고 하면 즉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들. 퇴직 후 3년
이내까지는 그 의무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뭐 다른 곳에서 뭐 보안이든 뭐 시설이든 이런 분들이 있죠. 가서 뭐 해야 될 때 뭐 경력證明서를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런 걸 지금 청구를 했을 때 즉시 발급을 해주도록 하는 거 퇴직 후 3년 이내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근로자가 있죠. 희망하지 않는 사항은 있죠. 그거는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죠? 그래서 그 점도 명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꼭 지키셔야 된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줘야 될 걸 생색내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임산부라든지 그 18세 미만 이건 알 겁니다.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있죠. 그 제한하고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금지 의무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어떤 게 2시간 이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관리단에서는 우리 근무 관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 휴일 이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임산부가 만약에 격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산부들이 있거든. 또 소장님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임신했을 때 야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휴일 근로 그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킬 건 연장도 절대 근로시간 가져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도 직원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출산 전후 여성분들 또는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 보호 휴가 의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 전후 90일 동안 있죠. 90일 동안 최대 90일 동안 있죠. 여러분들 그 당연히 휴가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산을 한 뒤에 45일 이상 있죠. 그건 주셔야 됩니다. 출산한 후에 45일 이상. 그렇게 총 90일 동안은 출산 전후로 해서 휴가 의무가 있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초 60일 휴가를 받고 최초 60일 동안은 유급 처리를 해주는 거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90일 뒤에 오셔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거고 그 사이에 다른 분이 알바가 오시든 뭐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키도록 합시다. 아셨죠? 너무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건 안 좋다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였습니까? 건물 관리를 효율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 분들의 재산 가치와 미래 가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사용자라고 하는 거죠. 입점주와 소유자 여러분들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퇴근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그 지휘 감독 여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로자는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근로자분들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요. 그 권리가 아까 말한 요 부분이라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 주시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상식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문제 생기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꼭 요 부분은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오늘 있죠. 여러분들한테 또 뭘 하나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느냐면, 멀리서 연락이 오셨는데, 이게 좀, 특히 여러분들이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가서 매매 계약을 부동산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따지가지고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간에 어떤 그 시행사와 어떤 그런 준공하는 그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좀 계약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길게 아마 오늘은 통화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특별히 그런
좀 특이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 점입니다. 그 계약을 할 때 있죠. 좀 꼼꼼하게 계약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소송이 들어갔었다. 그것도 소송이 지금 들어갔거든. 뭐 압류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 소송까지 딱 들어왔다.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형사든 민사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팩트라고 하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는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사실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우리 사실이 아니고 나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길 지금까지 있었던 미주알 고주알 지금까지 있었던 뭐 행동거리라든지 말했던 그걸 전부 다 사실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갔었을 때는 그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 어떤 거냐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거나 상대방이 그 상대 측에서 부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 증거 판단하는 거는 판사님께서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판사는 항상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가지고 둘 다를 의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싹싹 모아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싹싹 모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넣으시라는 겁니다. 웬만한 것들은 거기서 판단하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아셨죠? 변호사의 관점에서만 또 봐가지고 이거는 그 어떤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사께서는 보실 때 이게 아주 굉장히 귀중한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는 있죠. 증거 판단에 대해서는 싹싹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증거를 하실 때 불리한 증거 자료는 이제 넣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소송을 할 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항상 보면은 이렇게 소송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부동산 관련되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압류 등 관리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첫 번째 볼 거 쟁점 사항이 뭔지를 보십시오. 쟁점 사항이 뭔지. 쟁점 사항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를 들어서 원고가 돈을 안 줘가지고 돈을 안 줘서 돈 달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아니면은 돈은 지금 그 뭐 달라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 돈이 이자를 달라는 것인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돈을 갖다가 빌려줬는데 그 상대방층에 있는 상계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머지를 달라는 건지 이렇게 쟁점 사항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아니면 명도인지 이런 걸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철거 명령인지 아니면 멸실 등기인지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여러분 쟁점 사항을 먼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 측에서겠죠. 소송을 한 거 보면 그 원고 측에서 실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피고 측이든 원고 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측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첫째 돈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철거를 해달라는 건지 뭐 이런 것들 얻고 싶은 것, 그걸 실익이 무엇인지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돈만 달라는 게 아니고 집행, 가집행까지 해달라는 것인지 또 소송비까지 다 달라는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실익을 얻고 싶은 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얻고 싶은 것이 실제로는 철거를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뭐 돈을 달라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증거 자료에는 철거에 대한 부분인데 뭘 돈을 달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청구 취지를 변경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법무사님께서나 변호사한테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 같이 의논을 하시면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있죠. 오늘 연락 오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부분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팩트, 사실 있죠. 증거가 있어야 된다. 꼭 여러분들 염두해 주십시오. 증거.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증거에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는 상대 측에서, 피고 측에서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그게 증거다 이 말인 겁니다.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나중에 소송에서는 청구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는 입증 방법에서 딱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이제 얻고 싶은 거, 그 청구 취지가 되거든요. 청구 내용.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다투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뭐 소송이나 이런 게 해보셨으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다투는 사실이 그 원고 측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고 측에서 완전히 아니다 부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원고 측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되 뭐 다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다투려고 한다라고 하는 항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분이나 법무사분하고 이런 부분을 의논을 나누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연락을 주신 분께서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뭐 계약과 관련된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명확하게 좀 보셔가지고 이것은 내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상대측 또 제3자하고의 있던 삼각관계라든지 사각관계, 오각관계 이런 관계에서 아니면 관리단과의 전체 관계에서 어떤 부분인가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셔가지고 좀 판단을 이렇게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요 정도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우리 집합건물은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투자 목적을 위해서 온 거죠. 소유주 여러분들은 그 부동산을 사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임차인한테 빌려드리는 거죠. 그걸 이제 빌려드려가지고 그 대가를 받는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그 요구 수익률 좀 많이 내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건물 전체 있죠. 전체의 건물 관리가 효율화되고 이렇게 투명화가 되고 하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재산 가치가 아주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세 차익도 훨씬 좀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재산구 가치가 많이 높아진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임차인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죠. 임차인께서는 여러분들 그 어떤 특정한 호실 한 개라든지 몇 개를 갖다가 임차료를 드리고, 그죠? 임차료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업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투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영업을 잘해서 여러분들 그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좀 얻기 위해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오셨고, 그 기대 수익률이 당연히 임대료 있죠. 그 요구 수익률보다 훨씬 커야 되고, 관리비라 이런 것도 훨씬 크고, 또 자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건물 전체, 임차인 여러분들께서도 건물 전체에 대한 건물 관리 효율화, 즉 관리비와 직결되는 거고, 직원들에 대해서 감시, 통제, 지휘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관리비를 내시니까요. 꼭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관심을 다들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현재 있죠.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있죠. 여러분들 국가의
크게 여러분들 바랄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국가 나름대로는 뭐 하고는 있다고 뭐 정책을 실현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재산권을 지키도록 하고 가치를 높이도록 각자가 있죠. 각자가 여러분들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남한테 바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면 각자가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좋은 게 좋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은 왜요? 미래에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가. 제가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요. 모른다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점을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원래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기회가 충분히 많이 주어진다면 자주 일어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이런 거 지금 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더라도 그 신경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다 누구든지 있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문을 두들기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시며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관리단이 자 투명해지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재산권 가치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직원 노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늘 제가 기도를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해 남한테 바라지도 말고 제가 방향은 잡아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여러 곳에서 연락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탐탐이 남을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걸 남한테 해달라 이러면 안 될, 그건 무리한 말입니다. 제보고 좀 해달라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저는 제 재산은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 그래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면 어딥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이 방향을 못 잡아가 변호사한테 찾아갔는데 변호사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또 이게 방향을 못 잡아가 변호사비만 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잘못된 경우도 많고요. 변호사비만 들고 패소당하는 경우도 많고 시급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 제가 경험의 수로 나온 거 다 말씀 노하우 다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양식뿐만 여러 가지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노무 관리도 그렇고 다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뛰십시오, 알았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재산을 지키는 길이 있죠. 각자의 재산권을 이렇게 지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뛰시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건물 전체에 입점주분들하고 소유자분들이 있죠. 모두가 다 좋아지면 그러니까 누가 해주겠지라고 바라고 이렇게 해서 누가 하겠지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다들 동참해 주시고 그 중에서 보면 젊은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잘 이렇게 열심히 뛰시려고 하시는 분들 투명하게 하시려고 공정하게 하고 첫째가 효율을 따져가지고 건물의 효율이 우리 투자 목적이니까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계시니까 그분을 적극적으로 밀어넣으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우리 집합 건물이 우리나라에 아주 잘 될 겁니다. 알았죠? 코로나19 사태 이런 부분도 오히려 우리 집합 건물 이웃 간에 서로 간에 다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요. 아시죠? 지금 싸우고 하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들 각자가 있죠. 편을 만들고 정치판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각자가 공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공정하지 않은 사람 퇴출시키시라니까요. 아셨죠?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서로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인사도 나누시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실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만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문자나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드린 곳은 제가 드릴 겁니다. 밤늦게라도 드립니다. 제가 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오늘도 좀 많은 곳에서 왔는데 제가 다 못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늘 여러분들 집합 건물이, 우리나라의 집합 건물이 효율화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산 가치와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